다음은 농축산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가 서영록 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박종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도입니다. 서영록 농축산가정이 수술로 인한 병가로 인해서 내년 예산 설명이 어려워 제가 대신해서 2022년 농축산가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농업 여건 극복을 위해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농축산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가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2억 4,672만 원이 증액된 210억 9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산업협동심의 등 26건에 9억 4,376만 6천 원입니다. 746페이지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1억 3,380만 원 등 21건에 169억 8,890만 원입니다. 74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가 도우미지원 등 76건에 30억 6,83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농축산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6,540만 2천 원이 증액된 319억 8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북천권 양귀비 및 코스모스 메밀꽃 경관 직불제에 3억 6,7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 영농과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종 농산물 직불제에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농업 자원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농업재해 안전 공제로 지원해 2억 1,9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여 안정적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보호입니다. 다음으로 맨 아래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 유학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에 사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가족 곁을 떠나 농촌학교에 다니면서 농촌 유학센터에서 생태교육 등 농촌 생활을 6개월 이상 체험하는 것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수당에 44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 3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북천 온양기 축제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경관을 다양하게 꾸며 멋진 모습이 나오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초 제거 등 인부인과 터널 내 작물 재배, 행사 지원, 정비공사, 경관 조성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복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내 8,483필지의 농지원부
정비 사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지 원부 자료 정리, 도면 정리 등 자료 관리와 최근 5년까지 신규 취득한 소유권 변동 농지 등 읍면별 필요한 읍면 보조 인력 등으로 1억 9,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 지원의 이자 지원에 5억 7,5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융자 실행 인원은 186명이며 융자액은 111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별 자율사업 계획에 의해 하우스 건립, 건조시설, 전 저장고, 간정, 기자재 등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2030 영농 후계자 세대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젊은 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 하우스 신축, 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생산 기반 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자녀 다문화 농업인 기반 조성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다자녀 가정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우스 신축,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등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여 과학 영농 실현을 달성하고자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 경영 안정 자금은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재배 면적 4헥타를 상한으로 하여 헥타당 33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 타작물 재배는 헥타당 9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원 사업에 5억 3,3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51억 8,7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쌀 직불금이 통합된 제도로서 농업의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량 공급 등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규모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논활용 직불금 사업으로 논 이모작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7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동 섬진강살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 등록 사업에 3,900만 원과 암소 유전 능력 평가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솔립 한우 사료 생산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6개월에서 18개월에 솔립 생균제를 첨가하여 건강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7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에 5,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한우 브랜드 한우지혜의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플러스는 40만 원, 1플러스는 3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한우 계량 기반 조성 사업 등 두 건의 단위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의 좋은 정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 한우 계량 시스템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맞춤형 정액대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한우 송풍팬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기 불량으로 인한 축산의 유해가스 정체,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송아지 입식비 이자 보조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송아지 입식 시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사육 의지를 고취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하동 솔립 한우 혈통 지원 사업에
혈통정보 확인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신고 송아지 꼬리틀과 어미틀을 이용한 친자 감별 사업입니다. 혈통이 일치하는 소는 가격도 많이 받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다. 친자율을 최대 90% 이상 올려 화동 서울집 한우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1개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성장기 학생의 체력 증진과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7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낙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 헬퍼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양봉 산업 구조 개선 사업에 4,5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벌통 교체, 자동 탈봉기 지원, 사료 용해기, 채밀 대차, 저온 저장고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토박농가 생산성 향산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박농가 모범 구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토종벌 사육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500농가 3,880동에 한 군당 12만 원을 해서 딸기 생산에 차질하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양봉 보조사료 지원에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료용 설탕 구입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재보험 지원에 2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젖소 발정 탐지기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의 수태율 향상과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분만 예정일을 예측할 수 있는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76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자동 목걸이 지원 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의 적기 거세 치료, 인공수정 실시로 자금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축사 공기 정화 질병 예방 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5만 수 이상 사육 농가에 바이오 필터 등 축사 유입 공기 살균 및 분진 저감 시설 설치 사업으로 축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다음 7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조사로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7,3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질 조사료 공급으로 배합사료 절감 및 수입 조사료 대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1억 2,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농가의 종자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양동농가 모동교체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모동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규모 확대와 함께 소모성 질환 등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에 따라서 폐사축의 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돼지 브랜드 개발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만의 차별화된 고급 돼지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분열을 퇴비화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 분뇨 수분 조절의 지원 사업, 도비 사업으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체 사업으로 수분 조절제 사업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은 젖소 돼지농가, 닭,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톱합을 지원하고 자체 지원 사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톱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양돈농가 돈분 처리비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가축 분뇨 해양 배출 금지로 양돈농가 분뇨 처리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돈분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분뇨 악취 제거 발효제 지원에 1억 4,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돼지 가금 사육 농가의 악취 발생 저감 및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 액피 살포 지원에 2억 8천만 원과 바로 밑에 퇴비 살포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논, 밭, 가수원 등 12처방서가 있는 농지 하나에 액비를 살포 희망하는 농가가 축협 자원순환센터에 신청을 하면 자연순환센터에서 살포해주고 그에 대한 경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분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계장비는 스킬로드로서 사업량은 20대입니다. 퇴비 운반과 부속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 요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개별 처리 시설 지원 사업도 동일한 사업인데 농식품부와 도에서 매년 2020년부터 매년 각 한 대씩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 요구도에 못 미쳐서 금액 자체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커피박 활용 축사 수분 조절제 개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커피박을 활용한 수분 조절제로서 축사 내 악취 저감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시설의 선제적인 개보수로 안정적인 가축 분뇨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77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 방역 재료 구입 및 예방주사 획득 지원에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공동방제당 재료비에 1억 1,5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에 축협 공동방제당을 동원 소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체열 보정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및 농장 간 거래되는 소, 도축장 출하소는 브루셀라병의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그 새우를 제외한 모든 소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브루셀라 체열 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공수위 수당 보조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6개 동물병원 수의사를 공수위로 위촉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조사, 체열 농가 예찰 등 가축 방역 사업과 질병 발생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소독시설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를 통해 구제역, AI 등 각종 전염병 유입 억제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7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1억 1,5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방제 대책에 1억 8,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발생 시 긴급 차단 방역을 위한 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초소 운영 인건비 7,920만 원, 초소 운영 경비 3,076만 원, 초소 운영 재료비 2,20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경비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도축 금지 기리부 불능 발생 시 등 살처분 및 매물을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요령에 의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의 백신 접종 지원으로 항체 형성률 향상을 위해 관내 방역 취약농가, 공수위 동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양돈 사육 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 기록물 활용해서 임상 정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하고 농가 출입자 등을 방역 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하단부터 78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긴급 가축 방역에 1억 9,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형 가축 질병 발병 시점부터 방역대 해제 시점 또는 가축 질병 위기 단계에서 위기의 심각 단계에서 위기 경보 하향 시까지 초소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하단부터 78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 사업이 2억 1,5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탄저병 등 7가지 병과 돼지 서코 바이러스 등 4가지, 개 광견병, 당 뉴캐슬병, 오이 바이러스성 간염, 꿀벌, 응애류 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약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2억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게 구제역 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구제역 백신 지원에 5,4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 계획에 따라 공수의사 따는 농가에 공급되며 대상은 소는 453농가, 돼지는 4농가, 염소는 171농가, 사슴은 10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에 1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질병에 대해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방약품 7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는 젖소, 유방염 예방약 등 3종, 돼지는 대장균 백신 등 3종, 닭은 가금티푸스 등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염소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목하는 특성상 구제역 접종이 어려운 염소 사육 농가에게 염소협회 회원 등을 구성된 포획 인부와 공수의사가 합동으로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금류 폐사체 처리기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되는 가금류 폐사체를 매개로 한 가축 질병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R 발생 농장 또는 전업 희망 가금 농가에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사업에 2억 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인 동절기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고기 1억제 기표 부착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 돼지의 사육 단계부터 도축, 포장 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이력 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출 한우 출하 장려금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하동 솔립 한우 품질 고급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9,0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부 3명 사역과 보호소 운영 및 유기동물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8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당 등의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함이며 사업 대상은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의 마당개로 가구당 최대 5마리로 하여 총 150마리를 중성하는 수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통제 초소 운영 등 두 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가소관 2022년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관련된 질의가 있습니까?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래 위원님, 예. 딴 분이 계시는가 본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영록 과장님도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AI, 그 다음에 구제역 방지 중에서도 염소, 소, 돼지, 심급, 가축 방역, 울불농가도 뭐 전염병 예방 있대요. 예. 그 잘 하셔가지고 하동군에는 사람도 살기 좋고 그다음 동물들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동군에는 지금 뭐 가축이 폐사하고 그런 건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 까는 아니지만은 우리 하동군에서 그 공기캔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에 한번 숨쉬게 해본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해보지 아직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동은 절대로 이 구제역이라든지 AI, 그 다음에 방역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는 잘 되었는데 계속 잘 되어서 그 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764쪽.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관련해서. 네. 근데 12만 원에 850명으로 해갖고 이제 1억 200만 원으로 예상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인원이 조금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요? 예. 학생 수가 줄었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2021년에는 이게 제가 말씀하는 건 무상입니다. 614명에서 얘는 480명. 그러면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학생들 그기지요. 그렇습니다. 무상 그거 상관없이. 예. 그럼 학생 수가 줄어서 그거는 무상 인원입니다. 무상. 이건 무상 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850명으로 계산되었다. 이건 이제 작년 당초 예산 대비해가지고 인원이 네. 좀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올여름인가 한번 계담하고 미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우유 무상 우유 급식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유 급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우유를 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거의 98%를 우리 하동에다가 이제 배달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 외에서 들어온 데가 하동초등학교하고 금남중학교, 네. 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사천하고 진주서 차지하고 인원수가 작은 데만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에서 택배비 우유 한 개당 50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것으로는 이제 지원까지는 봉사하는 마음, 또 애들한테 우유를 먹여야 되겠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봉사 정신을 가지고 몇십 년,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우유 급식을 오래만 하고 안 하겠다. 그동안의 적자는 지금까지만 그 적자가 났고 이제 더 이상 적자 보기가 이제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제가 우유 대리점을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 한다고 한다면 지금 무상으로 먹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우유를 먹이지 못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비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또 예산이 또 삭감이 되어 왔어요.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은 작년 대비 당초 예산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내에 공급하는 우유업체가 우리 그 전체의 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방학 기간 동안에 택배비를 조금 50원 정도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일단 하동 초등학교, 금남 중학교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계약 관계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풀어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네. 하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전화 통화로 했는데 이거는 그 학교장의 재량권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재량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우유 공급체 선정법을 보면 국비 지침에 제가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공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강구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꼭 굳이 외, 즉 우리 하동군을 벗어난 지역에서 하동에 와서 입찰을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이 유권 해석을 좀 잘 하시갖고 우리 하동군에 우유 하고 있는 대리업체에서는 어느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무상으로 지금 택배를 해서 우유를 받아 먹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내물로 이제 방학이면 애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이 끊기게 되면은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미리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그 애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방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기농 동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유기견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길거리에도 지금 많이 쌍쌍으로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유기견이 이게 들깨화가 돼가지고 사실 좀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총기 규제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 종사자들이 또 총기 뭐 마취제를 할 수도 없고, 일단 저희가 유기견 그 포획 그 인부를 좀 더 늘려가지고 최대한 뭐 즉각적 대처를 지금 하려고 그럼 하고 있습니다. 보호는 지금 어떤 식으로 몇 마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유기견 보호소에 24마리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한 그- 25% 정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 고양이 다 포함입니까? 아니, 개만 그렇습니다. 개만 그렇고 유기견. 고양이는 그러면? 고양이는 보호하지를 않고 좀 들어오면 좀 일부 좀 보호는 해주는데 공식적으로는 유기견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보면 길고양 그 강아지도 또 문제지만 비 오는 날 보면 강아지들이 짜가지하고 줄줄 다니는 거 보면 사실 불쌍하기도 불쌍하고 그렇다고 어느 누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강아지를 낳다 해도 가서 분양시켜갖고 데리고 가래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 품종 있는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반려로 해서 평생을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그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유기견을 보호할 때는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되면 정확하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예.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450만 원이 정의됐는데 네. 이게 이제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가로 기르는 분들도 중성화 사업을 하려고 이제 신청을 하다 보면 그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고양이가 서식이 더 안 될 수 있게끔 수술시키는 게 중성화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절차상 그 복잡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절차를 좀 간소해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네네. 예, 서류 자체를 신청했을 때
그 서류화가 좀 간소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고양이, 길고양이 이제 중성화 했다고 조금 한다 하기나 하나, 아직까지 우리 하동 시장을 한번 보면은 그냥 그 고양이들의 배변이 강아지 변인지 고양이 변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커요. 그만큼 그 배설물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도 살도 또 너무 많이 쪄가지고 배불러 있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시범적으로 우리 뭐 고양이를 잡아와야만 해준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 그럼 그렇죠. 고양이 잡기도 쉽지도 않고 또 고양이 털 갖고 뭐 일부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우리 시장에 하동시장하고 중앙동을 먼저 중점적으로 한번 시범 사업으로 그 고양이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 시범 사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개체수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지금 집중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쪽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아니,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도 밤으로 이제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하여튼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엄청 애들이 막 토실토실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그게 토실토실해 이쁜 것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 나가다 보면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 신청해서 계획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범 사업으로 개들을 잡아서 중성화 시킬 수 있는 그걸 갖다 먼저 거꾸로 한번 해봐 주시길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이하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 의원입니다. 주요 단위 설명서 4페이지 그 예산서 754페이지에 그 토종 농산물 직불제 18헥타면은 평수로 말하면 한 몇 평 됩니까? 이게 최소 면적이 이게 최소 면적이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0평 이상이에요. 예. 30평 이상이면은 소농가도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랑콩, 팥, 옥수수 몇 평을 짓든 30평 이상인데 가라 뭐 100평을 짓든 200평을 짓든 농가당 150만 원만 지원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소 면적이 30평 이상이고 30평이고 최대가 평수에 관련 없이 아닙니다. 최대가 0.5헥타, 그러니까 이제 1,700평이 맥시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00평 이내. 예. 그래 이게 한 가구당 150만 원만 된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 소농가에 이 본연이 왜 이거 하냐면 주로 지금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소농가들이 많는데 이런 지원이 소농가들은 대체적으로 지원을 잘 못 받더라고요. 대농가들은 보면 기계로 하고 애나 수우라 하는데 소농가들은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래 하는데 몰랐어도 물론 못 받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6페이지에 그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있지. 예. 이걸 본연이 보기로는 좀 소외된 그런 여성 농업인을 그거 하는데 지금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몰랐어도 적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니도 내도 해가지고 이 폭주가 된 적이 있지. 예. 그러면 이거를 조금 선별을 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 필요한 여성 농업인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농가 그것도 억수로 돈도 많은 사람도 막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것도 조금 관심을 써주가 그거 받을 때 조금 그런 거에 조금 선별을 하셔서 받아가지고 정말 그 적절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우리 여성 농업인 20세부터 70세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 766페이지에 단위 설명 38제 토목농가 그 사업 있지. 예, 지금 양봉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보조가 조금 돼서 활성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양봉하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지. 예, 늘어나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 토목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내한테 민원을 하는데 토목농가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가 좀 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거를 좀 말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농가가 그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토목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됩니까? 지금 토봉이 양봉에 비해서 좀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낭충봉화부패병이 한 몇 년 어렵다 전부터 하더라고요. 와서 이게 이제 토봉 농가가 거의 이제 개멸 위기에 왔습니다. 지금 토목 농가가 우리 하동에 몇 농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10농가쯤 됩니다. 하계만 있지. 하계 말고 10농가쯤 되는데 두 분이 한 50군, 그러니까 10농가에 100군 정도로 키우고 있는데 두 농가가 한 50군, 나머지 8농가가 50군을 키우고 있고 두 농가는 이제 고전 정량에 계신 분은 좀 잘 키우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은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토봉이라 하면 또 우리 전통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관심을 좀 써서 저 양봉에만 그거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소장님이 관심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773페이지 기계 신규 지원이 나왔는데 이거 소농가에도 할 수 있는 적은 가축분 퇴비 처리 기계 말입니다. 이 스키로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그 바가지로 퍼서 퇴비를 옮기고 그 다음에 섞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기계입니까? 예. 내가 농사를 적게 지어서 그런가 조금 소농가에 필요한 기계들이 조금 많이 센터에서 가고 또 요새는 여성 농업인이 많거든요. 네. 여성 농업인들이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조금 저번에도 본의원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조금 관심을 써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농기계부서에서 여성 농업인 친화형 장비를 해서 매년 1억 이상씩 그렇게 그러니까 구입을 관리기 하고 같은 있습니다. 거는 뭐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여성용 관리기를 하나 좀 해가지고 좀 센터에 비치해 주이소. 일단 이제 여성 친화형이라는 게 우리 여성 농업인께서 힘이 드는 부분의 장목에 필요한 농기계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더 여성 농업인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써서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커피밥 한령 축사 수분 조절제 있지. 네. 이 커피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톱밥이나 그거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축사에 거기 다 석화가 한다는 겁니까? 커피밥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일단 커피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커피가 이제 보통 한 15g, 한 컵에 15g을 본다면은 99.8%가 사실 찌꺼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커피박에 가장 이제 연구가 잘 된 곳이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일단 돈분 처리, 우리가 보통 커피 화장실에도 많이 놓듯이 자기네들이 돈분 처리에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 깔찜용으로도 이제 지금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축 분뇨 시험장에서도 한번 돈분 슬러지를 한번 해보니까 어떤 발효 속도나 악취 제거, 획기적인 어떤 저감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커피박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업체가 고전 농공단지에 왔습니다. 올해. 전국 아마 처음이었다 싶은데요.
저희하고 이 연구를 같이 커피가 해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커피 전국적으로 커피를 모아서 뭐 하는 거면 커피 그 찌꺼기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농가에 많이 할 그런 이 전국에서 커피 박이 아마 제가 알기로 990 거의 한 90만 톤, 900만 톤 정도 나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모으는 예. 그래가지고 그 한국 네슬러 코리아, 그러니까 네슬러 코리아 청주 공장에서 여기 이제 주식회사 이제 리스프리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커피박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수분 함량이 많이 있어서 이 리스프링이라는 고전의 이제 업체가 적정한 수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깔면은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제 자기네들도 서로 검증을 하고 우리도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지역에 악취가 저감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시범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 제거도 된다. 간단하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커피 그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가 이렇게 되는 거 예산이 1억이라는 잡혔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모든 본의원이 질의한 모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관심을 써주시고 네.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있도록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정연섭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5페이지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합시다. 농민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민수당 지원 사업이 20년 5월 15일 날 조례 2410호로 지금 제정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내년 예산이 이 농민수단이 우리 군비가 26억 8,956만 원, 보비 합해서 44억 8,2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하지 대부분 않는 하고 곳, 있죠. 지금 하지 않는 곳이 제주도하고 제주도 경북하고 이미 발의해놨죠. 해놨는데 아직 지급에 대한 예, 확정은 아직은 안 됐고요. 했습니다. 지급 경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경북, 경상북도 경북, 예, 경상북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대부분 하고 있는데 평균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가 한 80만 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7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북도가 60만 원, 그 다음에 경남이 3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과연 소장님 우리 경상남도가 그만큼 못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20년도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농민수당이 경상남도에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추경 때 본예산 때 농민수당을 충분히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수님이 신경 안 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도 시장 군수님 중에서는 하동 군수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이제 좀 작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들어오는 건데요.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30만 원 준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게 주는 곳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게 주는 곳이 5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일 많이 주는 곳이 80만 원이고 평균 60만 원은 넘게 주죠. 네. 그래 참 이게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주면서도 요거도 먹게 생긴 그런 곳이 지금 하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급조례 제4조를 보면 말입니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 1항에 보면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균등하여 지급한다. 몇 회에 걸쳐서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지금은 연 1회로 그렇게 매월 받아가지고 매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면 1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래요. 예. 1년에 한 번에 지급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 제5조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의 제2조 2항을 보면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정한다. 지금 지급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졌죠, 이제? 예, 지금 14,942명. 예, 추가로 할까 한 5,800여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에 지급한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그 도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된 뭐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네요. 네. 지금 그러면 읍면으로부터 취하받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신청은 아니고 도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그 15,000여 명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청 여부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700만 원 이상의 농해소득자 등 제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우리 전국 평균이 되려면 60만 원인데 언제쯤 되면 우리는 60만 원이 가능할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경남에서도 시작을 했으니까 뭐 조금 더 나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하고 요거 안 얻어먹을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희망을 좀 주십시오.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농지위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지위원회가 1987년 농지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서 2009년 폐지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올해 8월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죠? 그렇습니다. 예. 그 농지법 제45조 제3항에 보면 농지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1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10명 미만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예, 합니다. 이제 다음 질의를 해볼게요. 네. 농지위원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농지 취득 증명 발급을 위해서 그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투기자인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할 분인지 그다음에 적정하게 그 농지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 그 소장님이 검토하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데 할수 있습니다. 그 농지법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1, 제8조 3항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34조 제1항 1항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확인 5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가 폐지되고 약 23년 만에 다시 부활해서 농지의 신규 취득, 부동산 투기 등 농지에 대한 불법을 제한하고자 한 만큼 농지위원 선정 시에 전문 농업 경영인, 농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전문 농업 분야에 좀 정확하게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안 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미리 이런 전문적인 농업 경영인, 농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농지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운영이 철저하게 하도록 그래야 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손정인 의원님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 많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설립하는 사료 생산 지원 1억 4,706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설립한 후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지금
솔립 한우 브랜드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84농가에 한 8,200조 지금 사육하고 지금 이 있습니다. 사료는 그럼 농가들이 직접 생산을 하시나요? 만들어 쓰시나요? 예, TMR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립 한우는 이제 축협에서 비육 당시에 네. 그 축협에서 선정해주는 사료를 먹이는 조건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넣는단 예. 말입니까? 그럼 생균 구입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제 축협에다가? 예, 이제 생균제는 예. 이제 솔립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이제 그 솔립 한우 브랜드 이제 그 요건에 이제 5두 이상을 키우고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에 솔립 생균제를 먹게 하면서 그다음에 축협에서 사료를 무상 공급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축협에서 추천해주는 비유고 아니 그러니까 사료를 공급할 때 사료값이 분명히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서 사료값을 돈을 받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생균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예, 생균비는 이제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줍니다. 아니 사료를 만들다 보면 솔립 사료라면서요. 그러면 생균비를 따로 지원할 것 없이 사료 공장에서 그게 사료의 재료 아닙니까? 네. 근데 재료값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 전에 이제 작년에 올해 초에 그 말씀드릴 때 사료 안에다가 생균제를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군산바이오에서 이제 가정에 그걸 이제 사료를 찌는 사이에 생균제가 살아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생균제는 사료에 첨가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농가들이 사료를 받아서 그 소들한테 먹일 때 첨가해서 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균은 직접 농가에다가 네네. 뭐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저 벼가 지금 그 수매를 물수매하고 우리 일반 건조 수매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물 수매하고 우리 저 공수매인데 올해 4,091톤을 했습니다. 산물배는 1,400톤 했고. 지금 수매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 추가 물량 요구는 어떤가요? 올해 쌀값이 좋아가지고 제가 봄부터 타 지역 물량을 좀 챙겨봤는데 타 시군도 뭐 전부 다 산물배가 남는 물량을 옛날 같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고생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전부 공공비축미로 다 해가지고 돌려만 어떤 그럼 뭐 추가 수매는 따로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추가 수매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네. 그 물량 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못했습니다. 물량이 없다고요? 배정된 물량이 없다고? 예, 경상남도에 이게 경상남도 자체에 없단 말입니까? 아예 물량이 없습니다. 아예 물량이 없다고? 예, 시군 자체에서 전부 소화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은 남은 것들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셔야 되겠네. 일단 공공비축미하고 산물배 수매는 전부 마칠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농민들이 원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맞춰주셔야 되는데 그걸 뭐 없다라고 추가 물량이 없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면 단정 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그 부분은 RPC하고 추가 매입이 가능한지 한번 뭐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경상남도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예. 그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한 가지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각종 우리 지원 사업들 농가나 또는 우리 그 일반 기업들이나 보면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조 사업, 지원 사업. 네. 이런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는 따로 이 지원 사업이나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지금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네. 사업체하고 우리 그 직원하고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각종 보조 사업,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잘 된 것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료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다시는 잘 된 경우에는 이걸 권장을 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경우에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보조사업을 수억씩 수천만 원씩 했는데
보조사업을 받은 본인하고 지급을 한 당사자인 직원하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권장될 사업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를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을. 그러니까 이걸 평가단을 좀 하나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범 사업이나 보조 사업의 평가 부분의 요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신에 운영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그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답답해서. 그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지역 그 담당하고 그 수혜자하고만 하지 말고 전문가를 같이 해서 그러니까요. 같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진실되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평가를 사업을 해라. 하다 보면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애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의 애로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단을 하나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때 아마 평가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같이 평가를 할 때 전문가를 영입해서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제가 이해해서 그 지금 평가 우리가 각종 심의회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평가단을 하나 운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78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그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90마리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동료 의원님이랑 다르게 이번에 지금 5년 만에 이게 지금 그 예를 들면 그 중성화 사업 실시 이후에 5년 만에 조금 바뀌었죠. 네, 바뀌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시행이 될 거예요. 네네. 소장님. 여기 이거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길고양이를 그 포획을 해야지 수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획을 우리 과에서 하시죠. 지금 포획은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포획 틀을 관리해주고 네. 고양이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캐치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면 다른 분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을에 선정을 할 때 그 네네. 마을에서 그런 부분까지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네네. 그렇게 선정을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바뀐 게 예전에는 혹석이랑 뭐 혹한기 때는 피해서 수술이 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365일이 허용이 됐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길고양이를 저희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함이지 뭐 이렇게 고양이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 포획을 할 때나 포획을 이제 수술한 후에 그 다시 이렇게 돌려보낼 때도 그 시기나 또 특히 뭐 겨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밑에 그 포획 틀 밑에 신문지라도 하나 좀 깔아놓고 할 수 있게끔 바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 하동군에서도 어찌됐든 동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개체수를 줄이려는 우리가 공존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이 그 밑에 위탁을 드릴 때 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도 그 혹석이하고 장마를 피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예. 그 소장님, 저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73페이지에 그 동료 의원님이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 커피밥 활용 축사 수분 조절제 개발 지원. 네. 이게 지금 현재 톤당 20만 원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커피 찌꺼기를 갖다다가 이걸 그 수분 조절제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커피박을 찌꺼기를 가지고 오면 이제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수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적인 어떤 세균이나 이런 걸 좀 소독을 해야 되고, 그 공장이 고전에 리스프링이라는 회사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한 커피 찌꺼기를, 커피박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 악취 제감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축산 농가에 이제 커피 가루를 이제 뭐 보내서 지금 이제 이 퇴비 있죠. 그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데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농장 안에 그냥 뿌려 놓는 겁니까? 퇴비라는 개념은 아직 좀 적용하기 그렇고요. 일단 그 우리가 발생하는 퇴비에 그게 숙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어떤 커피박을 넣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냄새 저감도 되면서 발효를 빨리 해서 빨리 이제 부숙시켜가지고 논에다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니 시범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축사 보면은 이제 그 톱밥이든 뭐 안 그러면은 왕개든 뭐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네, 넣으면은 칠퍽칠퍽 하니까 발효가 되면 포실포실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런 데는 보통 보면 이제 발효를 한다는 건 설탕 이런 게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주는데, 커피 찌꺼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발효가 됩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톱밥도 마찬가지고 그걸 너무 마른 거를 소나 이렇게 한우 농가에 하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커피박도 너무 건조를 해버린 걸 가져와서 뿌려버리면 이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함량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뿌려놓고 거기에 가축이 그러면은,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전에 있는 이 회사 상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스프링입니다. 리스프링. 주식회사 리스프링. 이건 뭐 어디 지역민입니까? 그 고전 농공단지에 끄트머리에 올해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아니, 올해 입주를 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여긴 고용 창출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때 이런 데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명요? 네. 아니, 그 예산 1억이, 이게 보조죠, 보조. 예, 보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양돈에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보조가 1억이 되는데, 네, 보조 1억이 될 때는 커피박,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놈을 수분 조절해서, 그 다음에 농가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억이라는 돈이 일단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된다면 뭐 고용 창출이 된다든지, 또 특히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또 돈으로 또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다. 한번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요 회사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자료를 예, 좀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보면은 또 2억 4천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감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축분 퇴비 처리 기계 장비 지원이라. 이게 포크레인입니까? 트랙터입니까?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 바가지라고 스키로드라고 이 앞에 짧게 돼가지고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그 축산 기계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에 이렇게 그게 로다처럼 이렇게 생겨서 스키로드라고 바로 퍼가지고 올려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이게 이제 동선이 18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작업하기가 수월한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는데 보면 버켓을 예, 예, 이렇게 맞습니다. 써서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회전해서 움직이고 예, 하는 거. 예, 예. 수량은 지금 이제 20대 정도 되고 40% 지원 정도 된다면은
한 대당 1,2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지금 한 대가 지금 3천만 원 지금 가격이 돼 있잖아요. 예, 예. 3천만 원인데, 총 우리 물량은 지금 20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지원금이 40% 같으면은, 한 대당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요가 20대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 예, 모자라면 모자랐지 수요는 많습니다. 가능하다고요? 그럼 예. 1,200을 빼면은 1,800만 원 정도 자부담. 투자를 할 농가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가축 대비 처리를 보통 보면 이 트랙터 로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요런 이 기계를 또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3월 달부터 그 부숙 의무도 시행이라 해가지고 예. 그 충분하게 부숙을 시켜야만 이제 자체 대비 생산 농가들이 이제 논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대비를 옮기기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옮겼다가 다시 옮겼다 하면서 발효 온도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비를 전량 외부에서 가져가는 업체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개인이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논에 뿌려야 되는 경우 아니면 어디 줘야 될 경우에는 이 스키로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부숙도를 위해서라도 이게 아주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니 원래 요런 건 이제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농가에서? 이는 이제 자체 소화를 할 수 있는 퇴비 농가, 그 소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에서 퇴비를 가져가시는 그 농가 말고 자기가 생산해서 주변에 논에 뿌리거나 하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성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위원장이 요구한 커피박 활용 축사 수분 조절제 개발 지원 대상 업체 관련 세부 해당 자료를 이제 거기 고용부터 시작해서 설비 투자 비용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2021년 12월 1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